여기 한 어린 소년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케이크와 선물을 받고 있네요. 누구보다도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옆에 떨어진 그 소년의 부모님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해 보입니다. 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멀리 영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아이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었겠네요. 벌써 우리 아이가 별이 된 지도 몇 년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저희 시간은 조금씩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루카스예요. 누구보다 씩씩하고 명랑한 아이였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와 노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과 밖에서 뛰노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는 조금 늦게 아이를 얻었던 터라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의 에너지로는 루카스를 감당할 수 없다며 장난스레 웃기도 했죠. 그렇게 루카스는 잘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이가 무릎이나 팔이 아프다며 호소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단순히 성장통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가 되면 누구나 겪는 통증 정도로 생각했죠. 그걸 그렇게 넘기면 안 됐었는데 루카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가 아이들과 밖에서 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즉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대가 늘어났거나 뼈에 가벼운 금이 간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을 보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날 바로 차를 몰아서 더 큰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큰 병원에서는 다리 쪽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라 거의 전신 엑스레이를 찍더군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던 의사는 저에게 루카스의 엑스레이를 보니 소아암의 일종인 골육종이 의심된다며 조직 검사를 시행해봐야 하겠으니 예약을 잡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병명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평소 루카스가 호소했던 증상과 비슷한 게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루카스는 갑자기 어두워진 표정에 제가 신경 쓰였던 건지 별로 안 아프다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꽉 껴안았어요. 작은 체구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왠지 모를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루카스와 함께 집에 돌아왔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신박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저를 안아주면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 말이 그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난 결과는 골육종이 맞았습니다. 의사는 딱딱한 표정과 태도로 골육종의 통증과 관절염, 요통과 같은 증상이 청소년의 성장통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아이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오히려 발견이 더 늦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고 의사에게 완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초기 발견을 했다면 완치율이 높았을 수도 있겠지만 루카스의 경우 골육종이 나타난 병변이 넓고 척추 쪽에도 골육종이 발견돼 완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을 병행하면 성인에 비해 생존 기간이나 생존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루카스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루카스 역시 자신의 병명과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게끔 항상 웃으면서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죠. 누구보다 힘들고 통증도 어마어마할 텐데 루카스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말라갔고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뛰어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루카스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실내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책도 읽고 공부하면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겠죠? 하고 저희에게 웃으면서 말하곤 했죠. 저희는 그런 루카스의 모습이 한없이 대견하면서도 아이가 너무 빨리 철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루카스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암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병원의 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주치의는 아이의 골육종이 너무 곳곳에 퍼져 있고 수술을 하기에는 아이의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계속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는 넌지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아이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저희는 계속해서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골육종은 주로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자 말도 안 되는 수술비를 부르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루카스가 치유될 수 있다는 0.1% 확률만 있어도 어떻게든 수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협의가 됐죠.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아이의 컨디션이 갑자기 너무 나빠져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죠. 의사는 그것보라며 루카스는 수술보다는 지금과 같이 항암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수술을 할 마음도 돈도 있었지만 수술을 진행해보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직장 동료가 저희에게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거였죠. 그 직장 동료는 한국에서 원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형이 한국에 있는 유명 병원의 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자신의 형에게 물어보니 자세한 건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한국에서 소아암의 경우 생존율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요즘 한류니 K-팝이니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뉴스로 많이 접했지만 사실 여행이 아닌 아이의 치료를 위해 그렇게 먼 나라를 방문하자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죠. 남편은 제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더니 저를 설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루카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자신도 휴직계를 낼 테니 함께 한국으로 가서 루카스 치료에 집중해보자고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이 함께 간다고 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는 저희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한국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저희를 챙겨줬어요. 형에게 이야기해서 미리 입원 수속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필요한 수속들을 마치고 병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의 루카스 상태를 기록한 자료들과 엑스레이 자료들, 조직검사 결과지 등등을 전부 한국 병원에 제출했고 병원에 있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은 루카스의 케이스 연구를 위해 컨퍼런스를 하면서 치료 방법을 도출해 내주셨죠. 결국 루카스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육종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항암 치료로 종양의 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시켜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영어로 아주 자세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죠. 손실된 뼈와 관절들은 재건수를 시행할 거라고도 알려주셨죠. 아무래도 뼈에 있던 종양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흰 루카스가 지금 같은 체구를 지니더라도 아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너무나도 감사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종양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한 번에 제거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종양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국에서 첫 번째 수술을 끝냈고 남은 수술과 치료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휴직하기는 어려워 영국으로 돌아갔고 저와 루카스는 한국에 남아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병원 생활은 루카스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4인실 병실을 함께 쓰는 환자들과 가족들 모두 너무 친절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좋은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눴죠.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들이 주사나 약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가끔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거나 장난감들로 아이들을 놀래켜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무섭지 않게 노력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루카스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죠. 그래도 루카스는 또래의 친구들과 병실에서 장난감을 서로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면서 나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감일까요? 저에게는 점점 루카스와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루카스의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루카스의 생일을 기념해 한국에 들어와 있었죠. 저흰 루카스의 생일을 맞아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죠. 루카스의 생일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던 시간이었죠. 갑자기 병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희는 어리둥절해하며 웬 정전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순간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의료진들과 병실을 함께 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루카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웃으면서 한국어로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의 시간 속에서 루카스는 다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루카스와 함께 산책을 하던 날이었어요. 루카스는 저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자신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자신의 장기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죠. 한국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됐을 때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고 슬펐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을 안 하면서 루카스에게 잘 알겠다고 엄마가 아빠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대답해줬어요. 루카스와 그 이야기를 마친 뒤 몇 주가 흘렀을까요? 루카스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루카스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었죠. 저희 부부는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루카스의 귀에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줬죠. 그렇게 루카스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루카스와의 마지막 인사를 마쳤고 잠시 후 의료진들은 침대 위에 루카스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루카스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이 붉어진 채 억지로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죠. 저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루카스는 떠났고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올 때나 잠깐 퇴원했을 때 사용했던 작은 집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준비해 미리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한 뒤 루카스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간호사도 있었죠. 저는 다시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그녀들에게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선물과 편지를 전달했죠. 그러던 중 간호사 중 한 명이 아름이 어머니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뒤를 돌아봤죠. 그곳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여자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아름이라는 아이의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고선 저희에게 다가와 꽃다발과 편지를 내밀었죠.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이가 루카스의 장기를 수여받았구나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이의 엄마도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름이에게 예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간호사 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을 해주셨죠. 아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서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저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오면서 열어본 아름이 엄마의 편지에는 그녀의 사연과 장기 기증자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루카스의 장기가 아름이에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구구절절하게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이의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아름이를 낳고 살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름이만을 보며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름이가 아플 때 만약 아름이가 잘못되면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며 두 명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떠났지만 루카스의 생명이 다른 아이들을 살렸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겐 위로가 될 거라고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부는 루카스가 너무나도 그립거나 우울해질 때면 루카스의 사진과 함께 아름이 엄마가 보내준 편지를 가끔 꺼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기가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어 루카스의 목까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글로 쓰니 다시 한번 한국 병원에서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희와 함께 병실을 썼던 흙 많고 정 많았던 가족분들, 그리고 영국에서 와서 의사소통하기도 번거로우셨을 텐데 저희를 잘 챙겨주신 병원의 의료진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영국에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다른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결정을 해주신 루카스 씨와 루카스 씨의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뭐라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위대한 니우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대한 니우스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